제목 올라 나의 스페인어 도전.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 반으로 넘어간다. 따로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니 배운다기보다는 혼자 익힌다는 편이 더 맞겠다. 쉬운 단어를 외우고 짧은 문장을 따라하며 이제껏 몰랐던 언어와 친해져 간다. 규칙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틈날 때마다 잠깐씩 들여다보는 형편이라 시간이 저만큼 지났어도 실력은 늘 비슷하다. 낯선 언어에 발을 들인 내게 돌아오는 시선은 다양하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치켜 세워주는 사람도 있고 뭐든지 배워놓으면 좋은 거라고 응원해주기도 한다. 물론 돈도 되지 않을 일에 왜 힘을 빼는가 하는 의문 섞인 반응도 있다. 아무래도 좋다. 나조차도 정확한 목적 없이 시작한 건데 누구에겐 늘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그저 배우기로 결심했으니 천천히 알아갈 뿐이다. 10여 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주부로 돌아왔을 때 뜻밖에도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간의 내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느낌인 듯했다. 대부분의 워킹맘처럼 나 또한 회사와 집 어느 한 곳에도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부초처럼 지내왔기 때문이다. 집이라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이곳은 내 자리가 아니라는 어색한 느낌이 지속되었고 그 기간이 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기력감과 열등감이 차례로 찾아왔다. 특히 내게 더 이상 소속이 없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다. 돌이켜보면 나는 일터에서도 뛰어난 존재는 아니었다. 그저 두 아이를 돌보며 기계처럼 다녔을 뿐 대단한 업무 성과를 냈던 적이 없다. 그래도 명함이 없어진 후의 상실감은 작지 않았다. 이제 할 줄 아는 것은 살림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우울해지기까지 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시작해야 했었다. 난 그때 왜 하필 스페인어를 선택했을까? 이미 열등감으로 작아진 탓인지 내 실력이 쉽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조금 특이한 무언가를 찾고 싶었다. 흔히들 도전하는 영어나 운동은 그러한 조건에 맞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해도 해외 출신만큼은 할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내 실력을 금방 알아챈다는 점도 부담스러웠다. 운동을 생각하면 변화된 체형이나 체성분 분석표로 평가받아야 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것이 아니었다. 우울한 마음을 다독이던 중 책장에 꽂힌 스페인 가수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의 CD가 눈에 들어왔다. 20대 초반에 좋아했던 가수였는데 오랜만에 다시 들어보니 흥겨운 라틴 음악의 리듬은 물론이고 스페인어의 울림이 그렇게도 매력적일 수가 없었다. 때로는 사소한 것으로 인해 뭔가가 시작되기도 한다. 그때도 그랬다.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었다. 마침 내게는 스페인어를 전공한 동생도 있다. 동생이 스페인어를 공부하도록 권유한 건 나였는데 이렇게 도움받게 되다니 뭔가 운명 같다는 감상적인 느낌마저 들었다. 그렇게 새로운 언어 속으로 성큼 들어갔다. 스페인어는 여러 가지로 배우고 싶은 이유가 많은 언어이다. 세계적으로 사용 인구가 3번째 안에 들고 영어와 같은 문자를 쓰니까 새로 외울 필요도 없다. 대부분 알파벳 그대로 읽고 된소리 발음도 많으니 한국인이 웬만큼 따라할 수 있다. 나는 스페인어 특유의 발음과 분위기가 좋았다. 하지만 순간적인 이끌림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스페인어 구사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내 마음을 잡았다. 남들이 흔히 배우는 말이 아니라는 약간의 허영심도 있긴 했다. 어찌 보면 정면 승부를 피하려는 서글픈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뭔가에 도전은 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픈 마음으로 시작한 스페인어 공부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입시나 취업을 위해 치열하게 영어를 공부할 때와는 사뭇 다르다. 바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니 마음 가는 대로 어떤 날은 듣고 읽기만 하고 어떤 날은 단어만 외우기도 한다. 뚜렷한 목적이 없으니 생각지도 못한 느긋함이 다가온다. 가끔은 실력이 제자리여도 조급해하지 않는 이 상황을 즐기기도 한다. 아직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스페인 라디오를 듣고 드라마를 본다. 재빠르게 혀 굴리는 발음도 연습해본다. 결코 쉽지는 않다. 결국 남의 나라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 어려운 학습이 되어 부담 갖지 않을 정도로만 그 매혹적인 말을 익힌다. 마냥 가라앉고 때로는 번잡하던 마음에 여유가 깃듦을 느낀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기쁨은 덤으로 얻고 있다. 내 스페인어 수준은 아직도 그냥 그 자리이긴 하다. 하지만 바로 유창해지지 않아도 괜찮다. 어느 날 실력이 좋아지면 나를 끌어당겼던 엔리케의 노래 가사를 해석해보려 한다. 스페인이나 남미로 여행가서 Hola, yo soy Kim. 안녕, 나는 킴이야 라고 말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천천히 이루어갈 소박한 꿈을 꾼다. 유리창으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반짝거리는 것만 같다. 디네로 작가님께서는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퇴사 후 바닥까지 떨어졌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셨대요. 스페인어 외에 또 다른 시도를 해도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지진 않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기셨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국어 교육을 전공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전공과 무관한 금융권에서 약 10년간 일하시면서 책과 글이 간절해졌고 작년 10월에 브런치 작가가 되면서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디네로님께서 쓰신 글 중에 가끔은 우울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의 글도 참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디네로님의 브런치에 있는 가끔은 우울해도 괜찮아 라는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어 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시는 일이 또 있으신지 한번 작가님께 여쭤봤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는 걸 좋아해요. 아이들에게 요즘 유행하는 노래 좀 알려달라며 먼저 관심을 보이니 아이들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조금은 들어보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BTS 지민이 멋있니, RM이 멋있니 하면서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하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코봉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